네, 안녕하세요. 코칭라인 선미쌤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승무원 준비를 하시는 비전공자 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지 그 로드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 역시도 비전공자였고, 제가 조금 더,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 이렇게 먼저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빠른 나이에 지원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승무원 준비를 좀 어떻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승무원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서류 전형부터 있죠. 서류는 이력서와 자소서가 있습니다. 네, 이력서 사항에 작성을 하는 부분이 좀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항공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키와 몸무게, 그 다음에 학교, 전공, 그 다음에 학점, 그리고 외국어 점수. 그러니까 기본으로 토익이나 그 다음에 토스, 오픽 점수를 이제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점수도 따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이제 기재하는 항목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활동이나 이제 봉사활동, 그리고 경력사항,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적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력서예요. 근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학교를 좀 다니다 보면은 이제 4학년 정말 지원 가능한 시기에 이력서를 딱 적을 때 적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좀 어떠한 방향대로 나의 좀 활동을 해보고 또 어학 점수도 이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경력도 어떻게 좀 나갈지 그 방향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3, 4학년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키와 몸무게예요.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는 키는 사실 이렇게 불변의 항목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스트레칭을 자주 해준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키가 뭐 이제 성인이 된 이 시점에서 막 3, 4cm가 이렇게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좀 키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원자분들께서는 좀 미리미리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러니까 숨은 키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키 부분에 너무 많이 이제 좀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좀 이제 면접 복장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비율이 좋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본인의 이제 비율, 키가 더 커 보이게 할 수 있는 면접 복장을 찾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본 기본 치마보다는 조금 반 하이 웨스트 치마를 좀 입는다면 다리도 훨씬 더 길어 보이고 그리고 좀 V넥으로 목선을 좀 많이 드러낸다면 키도 더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키가 조금 걸린다 싶으신 친구들은 면접 복장을 좀 사실 때 신중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몸무게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항상 보면 면접 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이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면은 훨씬 더 얼굴이 이제 윤곽도 드러나고 예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살을 빼다 보면은 또 이제 너무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본인에게 정말 예쁜 얼굴에 그 몸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지 말고 본인이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몸무게, 그러니까 가장 예쁘다고 말을 많이 듣는 그 몸무게, 얼굴 그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몸무게 관리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1학년 때는 살이 좀 많이 쪘던 것 같아요. 막 선배님들이 밥도 많이 사주시고 막 그래서.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되게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빼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1년가량을 노력을 해서 거의 한 10kg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갑자기 또 살을 빼려고 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1학년 때부터 본인의 이제 몸무게 관리를 좀 하면서 이제 승무원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는 사실 이제 전공 심화를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3, 4학년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권해드리는 이력서 상의 이제 스펙적인 부분은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이에요.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 프로그램도 많고 이제 대외 활동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한 활동들을 지원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직접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승무원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는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 활동을 그냥 하고 있기보다는 좀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우리 팀원들과 잘 극복을 해 나갔는지, 그리고 뭐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그때 잊지 말고 이렇게 조금 메모를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면접 답변을 만들 때 이런 활동들을 좀 에피소드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자소서를 쓰실 때 이런 에피소드 활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약간 조금 더 이제 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극복을 했고 뭘 배웠다라고 이제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활동을 했었을 때 그때 느낌을 살려가지고 잠깐 이제 간단하게 메모라도 꼭 해놓으신다면 나중에 4학년 때 조금 자소서 쓰실 때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승무원에게는 필수 자격증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보면은 저도 막 자격증 하나 쓰려고 이제 뭐 심폐소생술도 따고, 그다음에 저는 뭐 전공이 토목공학과였기 때문에 토목 기사 자격증도 사실 취득을 했어요. 근데 승무원에게는 필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굳이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 그러니까 어학 자격증은 아닙니다. 어학 자격증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외의 자격증들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뭔가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승무원이 되려고 그런 자격증 시험 준비는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승무원을 나중에 꼭 할 거야. 그래서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좀 서비스 분야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경력사항에 적을 때는 좀 최소한 그래도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1년 이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이제 증빙적인 서류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도 1년 동안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본인의 책임감과 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이상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의 이력서 상의 경력을 한 칸이라도 채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정말 승무원 면접 답변을 만들 때 이 서비스 아르바이트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많이 끌어서 답변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그거를 또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고객, 컴플레인 고객, 그리고 이런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좀 배우고 느꼈는지, 그래서 나만의 서비스 철학은 어떻게 갖춰지게 됐는지, 본인이 일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마찬가지로 짧게 메모를 꼭 하는 습관을 길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면접 답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쓰실 때 정말 많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생각을 하려면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짧게라도 적어 놓으면은 그래도 그걸 보고서는 나중에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이제 학생들이 교환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학연수를 이제 좀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 이제 본인이 어학 전공자이라면은 좀 그쪽 나라에 가서 직접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공대 출신의 학생들은 그러한 기회를 뭐 이제 많이 생각해 보지 않고 굳이 필요성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3학년 때 교내에 어떤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아니면 어학연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꼭 찾아보셔가지고 지원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이 돼서 이제 합격이 돼서 이제 조그만 저렴한 비용으로 교환학생이라든지 어학연수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좀 경험을 하면은 나의 견문과 이제 좀 식견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어학적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나라 가서 직접 이제 배워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무리하게 승무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뭐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그렇게 준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내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제 체험의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 가기 때문에 어떤 민족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그리고 그런 문화 중에서 내가 좀 문화 충격을 받았던 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문화를 이해해서 승무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다른 나라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의 맥락을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학 전공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본인의 이제 전공인 그 나라로 이제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가셨을 때는 정말 좀 이제 철저하게 그 나라 사람들은 좀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님들께서 이제 언어 전공자 분들께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생각하려면 힘드니까 미리미리 이제 작성을 좀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이에요. 이제 승무원은 4학년 2학기 때부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막학기 때부터 준비를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4학년 2학기 때부터 면접 준비를 하는 거는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승무원 면접은 한 번 면접을 볼 때마다 그게 소중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뭐 금호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제 실무 탈락을 하면은 그 서류조차 대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기회를 내가 안타깝게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4학년 2학기 때 그 전에 내가 어학 점수라든지 아니면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학교를 다니시면서 좀 이제 토익 공부를 하실 수 있다면은 그때 토익 점수를 취득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3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때 이제 2달 동안 좀 집중 투자하셔가지고 토익과 토스 또는 오픽을 병행을 하셔가지고 이 어학 점수를 좀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내가 조금 토익 성적에 대해서 부족해라고 하면은 그 전에 공부했던 거를 토대로 조금 이제 그전 시간보다는 덜 할애를 하면서 성적을 올려가면서 그때 이제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4학년 2학기 때 내가 지원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은 정말 늦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뭐 이제 스터디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면접 준비를 그때서부터 미리미리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무원의 이제 그 면접은 사실 그냥 답변을 100% 이제 듣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승무원의 애티튜드, 뭐 자세, 미소, 태도, 뭐 말투 이러한 부분들이 더 커요. 그래서 특히 뭐 미소나 자세 이러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말 한 달 이상, 이제 2달 이상 꾸준히 내가 연습을 했을 때, 그러니까 비로소 면접에 가서 내가 그래도 준비한 80%, 100%의 기량을 발휘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달의 시간 동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니면 이제 4학년 1학기 끝나고 그 방학 2달 동안 정말 이제 승무원 면접을 위한 집중 준비를 하셔서 4학년 1학기 때 이제 지원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4학년 막학기 때부터 지원을 했지만은 그 막학기 때 지원을 하면서 좀 면접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 면접을 계속 받고 그래서 신입 때는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계속 기회를 이제 뭐 소진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외항사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6개월 이후에 졸업 후 6개월 이후에 이제 외항사로 비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학기 때 같이 준비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4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졸업 준비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4학년 1학기 그 끝나고 그 방학 때 면접 준비를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좀 늦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휴학도 2년 동안 좀 길게 했고 교정을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좀 어린 나이에 교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정기 상태로 면접은 볼 수 있지만은 그 교육을 이제 시작할 때는 교정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면접에 가기 전에 이제 내가 교정기를 빼고 예쁜 치아로 예쁜 미소를 보이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하실 생각이 만약에 있다고 하신다면은 1학년이나 2학년 때 좀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력이에요, 시력. 시력은 이제 교정 시력이 1.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식 수술, 라섹 수술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렌즈를 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은 사실 너무 많이 이제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력이 만약에 조금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안과 가셔가지고 좀 본인의 시력 체크, 교정 시력 체크를 꼭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정말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 학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공은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학점은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의예요. 다시 학점을 내가 뭔가 취득을 하고 만들려고 한다면은 다시 이제 뭐 학교를 뭐 편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입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점 개선을 위해서 뭔가 또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본인의 학점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점은 4년 동안, 정말 2년 동안 나의 성실함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최소한 3.0은 만들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관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점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다른 어학 점수라든지 아니면 뭐 경력상 사회활동은 그때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인데 학점은 정말 돌이키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반드시 꼭 준비를 해서 3.0 이상의 학점을 꼭 이제 가지고 졸업을 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비전공자들의 승무원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승무원 준비했을 때 뭔가의 시행착오를 좀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조금은 이제 준비된 상태로 탄탄대로로 승무원 지원을 좀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이제 로드맵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1학년 때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승무원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을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코칭라인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모두 다 승무원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